다운타운의 원단 업체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피해 업소 가운데 한인 노부부가 30년간 운영해왔던 가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노숙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노인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트렁크 걸쇠 결함으로 일부 모델 30여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상업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LA 소방당국은 노숙자들의 방화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점에는 한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도 포함됐는데 도둑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생업을 잃은 사람들, 약탈과 도둑까지 들어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관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고 바닥엔 검게 그을린 원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불에 타버린 옷들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제 오전 5시 50분쯤 LA 다운타운의 원단 업체가 모여있는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12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결국 가게 3곳 모두 전소됐습니다. So he came in 5:56 a.m., 1100 block of South Los Angeles Street. They responded for a fire. We conducted a traffic control for a structure fire. They were there until 11:28 a.m. They had requested an ambulance for a male, 36 years old, conscious breathing, pain to the feet from stepping on glass. 전소된 피해 업소 가운데는 한인 노부부가 30년 동안 운영하던 이불 가게도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업소와 관련된 보험을 전혀 들어놓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My neighbor here is an old guy and he's selling blankets and he doesn't have no insurance. He's a Korean and he got burned and this guy doesn't have no insurance, so he lost everything.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이 난 건물 뒤편에 노숙자가 평소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노숙자가 방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뒤에 알리 골목에 좀 노숙자 사람들이 좀 있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불법으로 페인팅도 많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트래시캔부터 불이 시작됐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LA시 빌딩 안전국이 앞서 해당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화재나 누수 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누수로 인한 전기 화재보다 현재 방화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노인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9일 오후 3시쯤 위티어 지역의 한 가정집에 노숙자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이 무단 침입해 노인 한 명을 흉기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의자는 살해 현장에서 가까운 또 다른 가정집에도 침입해 노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is incident occurred 2 blocks away and the suspect was scared away by a family member. We have the same suspect description. Method of operation, entered through an unlocked door, and they were both violently assaulted. 용의자는 폭행을 가하고 2021년식 실버 색상의 토요타 라브4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키 5피트 8인치에 몸무게는 약 150파운드의 마른 체격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격하면 마주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8월 13일부터 8월 19일 사이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 입원율이 전주보다 35% 증가해 하루 평균 512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또 8월 15일 기준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LA 카운티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으며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코로나 테스트 양성률은 지난 5월 3.4%에서 8월에는 11.2%로 증가했습니다. 기아차가 일부 모델의 트렁크 걸쇠 결함으로 30여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아차의 일부 모델에서 트렁크 도어 레치의 불량으로 내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감금된 사람이 탈출할 수 없게 돼 갇힐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미국에서 총 32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함은 연방 차량 안전 기준에 위배된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6년형부터 2018년형 옵티마, 2017년형부터 2018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그리고 2016년형부터 2017년의 리오 모델입니다. 기아차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트렁크 레치를 무상 교체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인간이 아닌 외계인의 유해를 갖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UFO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UFO와 같은 이상 현상을 전문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담당 부서 AARO와 직접 소통하고 일반인들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AARO가 조사를 완료했거나 비밀이 해지된 사건에 대한 정보와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이 공개되며 가을부터는 관련 정보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창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ARO는 지난 2022년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이후 800여 개의 미확인 비행 현상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가짜 신경안정제나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었고 주로 히스패닉계와 라틴계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자신이 섭취한 가짜 약물이 옥시코돈이나 자낙스라고 믿었지만 정체불명의 여러 성분과 특히 펜타닐과 같은 치명적인 약물이 섞여 위조된 약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 약품은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약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보통 학생들 사이에서 길거리나 교실 또는 지인들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2022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를 10만 5천여 명으로 추정하면서 위조 약물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무료 배송 최저 구입 금액을 기존보다 $10 인상했습니다. 아마존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프라임 회원이 아닐 경우 무료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 금액을 기존 최소 $25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배송 주문액은 각 지역별 집코드를 분류해 무작위로 정해 테스트하면서 배송 한도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39의 연회비를 내는 프라임 회원들은 무료 배송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25의 무료 배송 최저 구입 금액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인 무역인 양성을 위한 월드옥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다음 달부터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LA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판도를 미리 알아보고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번에도 훌륭한 강사진과 더불어 성공한 리딩 CEO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차세대들이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의 참가 대상은 창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는 만 22세에서 39세 사이의 재외동포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예부게니 프리고진의 생전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평소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듯한 프리고진의 발언이 영상 속에서 확인됐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군 위장복 상의와 모자를 쓴 채 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예부게니 프리고진. 프리고진이 추락 직전에 찍은 생전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촬영 시점은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던 지난 8월 23일보다 사나흘 앞선 주말인 8월 19일이나 20일로 추정됩니다. 지난 21일 공개됐던 영상 속 프리고진의 복장과도 일치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육성도 담겼는데 평소 생명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Для обсуждающих жив я или нет, как у меня дела, сейчас выходны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августа 23-го года. 프리고진은 평소에도 전용 비행기에 외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등 보안 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승무원들은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이륙 직전 승객 명단을 수정하거나 비행 중 갑작스럽게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특정 국가에 갈 때는 두세 대의 비행기를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러시아 정부는 사고 현장 보존에 관한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추락 현장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측은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약속이 이행되면 내일이라도 흑해 곡물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건물 화재로 7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빈 건물에 들어와 지내던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건물 2층 부분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곧 1층 출입구와 창문을 삼켜버렸고 5층 건물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하려 하지만 불길이 거세 접근조차 힘듭니다. 현지 시각 32일 새벽 1시 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5층 건물에서 난 불로 희생자 수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날이 밝은 건물 앞 거리에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가득합니다. 한밤중 불이 난 데다 출입구까지 찾지 못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The actual fire escape was closed, so there was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smoke, people suffocated, a lot of people died because of the smoke, because there was a lot of pressure at the gates, some of the gates were closed. 불이 난 건물은 빈 건물이었는데 집세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과 이민자 200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가 불법 개조된 탓에 기존에 있던 문과 창문들이 닫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이번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시의 빈 건물들을 불법 점거에 개조한 뒤 빈민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범죄 조직들을 지목했습니다. It is these types of buildings that are taken over by criminals who then levy rents on vulnerable people and families who need and want accommodation in the city. 현지 구조당국은 현재 부상자 수가 50명을 넘어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수산물 도매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피해가 커지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건데요.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대형 수산시장인
도쿄 토요스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토요스 수산시장은 일본 전국에서 잡힌 수산물을 손질하거나 포장해 중국과 홍콩 등 해외로 수출하는 전진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난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금수 조치를 내린 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漁業者だけの問題じゃなくて、水産業界全体、もう加工業界も含めて、もう影響が非常に大きいですね。我が国の水産業者はしっかり守らなきゃいけないと。そうです。それは強いこの決意を持ってしっかり対応しなきゃ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기시다 총리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문어를 직접 먹어보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수산시장 시찰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유통업자와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特定国依存を分散するための緊急支援事業、これを創設いたします。 기존에 준비해놓은 약 7,300억 원의 기금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한 일본 국민들도 세금으로 수산물 유통업자나 수출기업까지 지원하는 데 대해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방안에 대해선 중국이 사가던 그 많은 수산물을 어느 나라에 팔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수산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어제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점심으로 수산물을 먹으면서 여론 돌파에도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시장이 문을 연 1927년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초조입니다. 오늘 아침 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제철 수산물을 둘러봤고 판매장 2층 식당에서 우럭탕, 꽃게찜, 전어구이로 점심도 먹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앞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수산업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재차 수산물을 직접 사고 먹는 모습까지 보이며 여론을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오염수 표현을 처리수나 오염 처리수로 바꾸자는 여당과 수산업계의 제안을 받아 명칭 변경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방류도 이루어졌고 한번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서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며 국회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에 나서는 한편 다른 야당들과 함께 UN 인권이사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사직생의 각오로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방탄 단식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격적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민생 포기, 언론 탄압, 국민 편가르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자신부터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단식의 이유에 대해 검찰발 사법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이 국면 전환용, 방탄을 위한 꼼수쇼라고 평가했습니다.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 단식을 할 때 하더라도 약속했던 구속영장 심사부터 받으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자정이 거의 다 되도록 홍범도 장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호국비는 왜 육사 안에 두느냐. 박 전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었다. 여야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안에 있는 호국비.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고 쓴 비석은 지금도 육사 안에 있습니다. 야당 의원은 남조선 노동당 전력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호국비는 육사 안에 그대로 남겨두냐고 물었습니다. 남노당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왜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나중에 홍범도 장군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다릅니까?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도대체? 전향을 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국회는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회의장 안에선 남로당, 공산당원, 전향과 같은 단어들을 주고받으며 논란을 벌였습니다. 70세 때 나 일본군하고 싸우게 해달라고. 자유시 참변 전후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육사에 놓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80살이 넘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돌발 행동을 했는데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81살인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말을 더듬는가 싶더니 그대로 말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봅니다. 30초간 침묵이 이어지고 결국 보다 못한 보좌관이 그에게 다가가 뭔가를 말하더니 기자들을 향해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앞서 지난번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매코넬 원내대표는 20초 정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고 이어 나이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두 고령이죠. 유권자들은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18살 딸을 살해하고 본국인 파키스탄으로 도피한 남성이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샤바르 아바스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 2021년 딸이 정략 결혼을 거부하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피해자인 딸에겐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때문에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딸을 살해한 것으로 이탈리아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범행 후 파키스탄으로 떠난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체포됐고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이번에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캐나다 동부 토론토 인근의 한 도로가 난데없이 벌떼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벌통을 대량으로 운반하던 도중 트럭에서 벌통이 떨어진 건데요. 500만 마리의 벌이 일대 도로를 뒤덮으면서 결국 경찰은 물론 양봉업자까지 힘을 모아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3시간가량 도로 통행이 막혔고요. 당국은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현장을 벗어난 벌떼가 공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4월 금융사기와 관련된 민사소송 증언에서 녹취록으로 기록됐는데요.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핵전쟁이 났을 거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재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요. 이로 인해 자신이 북한과의 핵전쟁 위기를 막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쌍둥이 판다가 태어나 큰 화제가 됐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도 판다 탄생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와 중국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낸 판다 커플 루이와 딩딩이 최근 부모가 된 건데요. 아기 판다는 무게 150g으로 태어났고요. 러시아에서 탄생한 첫 판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아기 판다 탄생은 러시아와 중국 양측이 협력한 결과라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한 여성이 6년 전 뉴햄프셔주에 있는 중고품 매장에서 $4, 우리 돈으로 5,000원가량 주고 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무려 3억 원 넘는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림을 구입한 뒤에 집에 보관해 오긴 했지만 그림의 존재를 잊고 지냈는데요. 지난 5월 집을 청소하면서 그림을 다시 발견한 뒤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가 우연히 보게 됐고요. 그림이 미국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NC 와이어스의 작품인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푸공주 용인푸시로 불리며 인기몰이 중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내년이면 중국으로 가야 해 벌써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죠. 그런데 푸바오가 중국 귀환 후 정착할 곳으로 언급된 곳에서 판다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중에서 대나무가 떨어지더니 가만히 앉아있던 판다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사흘 전 중국 스촨성에 있는 청두 판다 기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판다 한 마리가 야외에 앉아있던 도중 울타리 밖에 있던 사육사가 던진 대나무에 머리를 맞은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중국 판다 전문 채널은 린빙이란 이름의 이 태국 태생 판다가 삐쩍 마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푸바오의 어미인 아이바오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육사가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일부 중국 누리꾼들조차 푸바오가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요. 국내 누리꾼들도 저런 곳에 푸바오를 어떻게 보내냐며 불안감을 나타냈는데요. 에버랜드 측은 푸바오가 갈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학대 논란이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도전. 아프리카 가봉에서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축출된 대통령이 과거 인기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8년 전 방송에서 정준하가 가봉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던 한국인에게 한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봉고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성사된 건데요. 정준하와 악수를 하는가 하면 함께 무한도전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가봉의 알리 봉고 대통령은 42년간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에 이어 다시 권력을 잡고 지난 14년간 가봉을 통치해왔는데요. 현재 봉고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 체포돼 가택 연금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스턴트맨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자동차로 건너가는 그야말로 영화 속 장면을 촬영하다 이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4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허공을 향해 날아오른 차. 하지만 가속이 부족했을까요? 그만 자동차를 탄 채로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러시아에서 소형 오프로드 자승용차를 타고 건물 옥상 사이를 건너던 스턴트맨이 옆 건물 벽에 충돌하면서 15m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추락 당시 강한 충격으로 인해 자동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는데요. 그런데 이 스턴트맨 차 안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건데요.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스턴트맨은 사고 후 자신의 SNS에 스턴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붕과 나무 사이 무언가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호주 퀸즐랜드에서 길이만 5m에 달하는 얼룩뱀이 발견됐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가정집 지붕에서 나와 정원의 나무 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나무 밖으로 뱀이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행히 이 뱀은 지붕 아래에 있던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호주가 자연 환경이 좋은 건 알지만 저렇게까지 큰 뱀까지 돌아다닌다니 너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궈진 숯불에 올려진 이것, 양념까지 톡톡 발라 요리하죠. 그런데 이건 다름 아닌 얼음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얼음을 숯불에 구워 양념을 넣고 볶아 먹는 구운 얼음이 큰 인기라는데요. 실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즐겨 먹던 것인데 요리 방법이 간단해 주목받고 있다네요. 이 얼음 크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다 녹아버릴 걱정은 없다고 하고요. 소스만 타지 않으면 제대로 만든 거라는데요. 지난 6월에 화제가 됐던 자갈볶음 수오디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자갈볶음은 말 그대로 돌멩이를 마늘, 생강, 고추기름 등과 함께 볶는 후베이성 향토 음식인데요. 자갈볶음도 그렇고 이 얼음구이도 그렇고 둘 다 돌과 얼음에 묻은 양념 맛을 즐기는 요리라고 합니다. 갖고 온 얼음은 뜨거울까 차가울까 궁금하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먹을 게 그렇게 없냐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